코로나19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가 이제 투자 성과가 괜찮네 하고 조금 더 목돈을 투자를 하시고 또 여기에서 점점점 안 좋은 결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로 치킨값 정도만 벌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나의 시드머니가 반토막이 되고 또 반에 반토막이 되는 걸 경험하시면서 주식시장을 떠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또 투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점점 수익률이 안 좋아지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투자자분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 행동, 투자 행동 패턴들을 제가 제 책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었던 주식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주위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행동경제학을 접목시켜서 그런 우리의 투자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제 책을 읽으시다 보면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는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조언이겠죠. 이런 현실적인 조언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에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 책에 담았습니다. 제 책을 보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시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저금리 시대에 내가 잘 모르는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어떤 전문가분이 이렇게 또 추천을 합니다. 단기간에 어떤 특정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막 추천을 해주죠. 그리고 주가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뛰어들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거르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이유는 중요하게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종의 내부 거래라고 하죠. 내부자의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접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굉장히 흥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자의 정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진짜 이 내부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법률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그런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 책에 담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주식 투자가 망하는 것은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엉망이 되신 분들, 그게 단숨에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이벤트가 펑 터져가지고 발생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지금의 망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 망한 것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5단계로 나눠가지고 제 책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 주식 투자가 망하는 과정에 혹시 속해 있지 않은지 그걸 좀 점검해보고 나를 좀 관조적으로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은 제 책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투자와 인생이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망하는 게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이요. 혹시 지인분 중에서 자신이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막 신세한탄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하는데요. 이런 위로와 공감이 우선이겠지만 우리가 힘들어진 인생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는 무수하게 많이 있었을 테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자꾸 남의 탓을 하거나 내 상황 탓을 하거나 주위 뭐 동료든지 아니면은 부모든지 이런 탓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됩니다. 그런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투자나 인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혹시 조금 투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요. 잠시 멈추시고 좀 생각을 비우신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리는 이 결정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선택인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내가 걸음을 뛰신다면 조금 더 훗날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논리적인 투자자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제 주위의 지인분들 중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수학이나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 강하고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청 분석을 해서 종목을 선택합니다. 자, 저금리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주식의 주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적으로 선택한 주가도 좋겠죠. 저금리 시대는 주가를 춤추게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즐겁게 투자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고금리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우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 주식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이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투자하는 그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좀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주식 시장은 대중들이 예뻐하는 주식이라야지 그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너무 지식에만 매몰되어 있고 너무 이 좁은 스코프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 대중의 좋아하는 선호도나 대중의 관심사와 주파수를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의 선호도와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그 주식 종목은 빛을 보기에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미인 대회에서 누가 우승할지를 알아맞추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케인스가 말하는 미인 대회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미스 코리아 대회 그런 게 아니고, 케인스가 말했던 시대에 영국의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신문에 굉장히 여러 명의 이 미인들의 사진을 쭉 게시를 해놓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6명의 미인을 맞추는 독자에게 특별한 상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6명의 미인들을 선발을 할 때 내 기준에서 예쁜 사람, 내 기준에서 정말 막 분석해서 이 미인의 이런 이 구도와 황금률을 고려해가지고 선택한 그 사람을 골라야 되는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예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미인을 골라야 되는지,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예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야지 내가 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중의 선택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10년, 20년 견뎌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대중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과 좀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렇게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분석하고 열심히 막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주식 종목 선택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의 지에는 또 워런 버핏의 투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란 몇 군데의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서 그저 궁둥이를 붙이고 눌러앉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투자자의 인내심을 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내심을 발휘하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제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how-to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제 경험도 담겨 있고 많은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의 사례도 담겨 있고 또 더불어서 이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도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내가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좀 접하셔야 될 거예요. 나 자신을 관조적으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제 책이 독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시다 보면 나도 그랬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공감 가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투자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나의 투자 계좌를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행동이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러니까 대중적인 관심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그런 최고의 기업들 몇몇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는 거고, 또 여기에 빚이 없이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저는 이 경솔한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한 번 주식을 사면 3년 이상 팔지 않는다. 3년이라는 그 스스로의 시간을 정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원칙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저의 투자의 경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멘탈 강화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투자 방식을 따라 하셨던 분들이 정말 한 2, 3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익 구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이라도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제 투자 방식을, 이 건전한 방식을 따라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에 저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좀 마음 편하고 우아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제가 싫은 게 하나가 있는데, 좋은 주식 사서 애매한 타이밍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지 아세요? 그럼 또 헐값에 주식을 사는 외인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 바람을 담아서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과 함께 독자분들 모두가 여유롭고 마음 편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